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책을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최고의 책벌레는 세종대왕이 아닐까 합니다. 세종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태종과는 많이 달랐죠. 태종은 사냥을 무척 좋아하는 호방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눈병이 날 정도로 꼼짝하지 않고 책만 들여다보곤 했죠. 보다 못한 태종은 세종의 방에 있던 책을 모두 치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병풍 뒤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빼먹었고 세종은 병풍 뒤에 숨어 그 책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서왕은 따로 있습니다. 세종대왕보다 책을 더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아마 전 세계 독서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김득신입니다. 김득신이 가장 많이 읽은 글은 백이열전이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열전이라고 하여 천하의 이름을 떨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백이열전은 말 그대로 백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에요. 백이와 그의 동생 숙제가 주의 무왕이 벌인 정벌 원정이 의롭지 않다고 여겨 주의 곡식을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었다가 죽었다는 내용이죠. 김득신은 이런 이야기가 담긴 백이열전을 1억 13,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횟수죠. 그런데 정확히 1억 13,000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의 1억은 지금의 1억과 다릅니다. 10만이 되면 그냥 억이라는 글자를 붙였어요. 억수로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김득신에게는 독서 기록장이 있었는데 10,000번 이상 읽은 책만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10,000번까지 읽지 않은 책은 적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조건을 통과한 책은 모두 36권이었다고 합니다. 김득신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하면 행주대첩과 한산대첩, 진주대첩을 꼽습니다. 이 대첩 중 진주대첩을 이끈 김시민의 손자가 김득신이었어요. 그런데 김득신은 그리 좋은 머리를 타고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너무 나빠서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어릴 때 천년두를 앓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영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집안에서는 머리가 나쁜 게 무척 큰 결점이었어요. 명문가 자손들은 반드시 과거에 합격해야 했거든요. 지금이야 공부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때는 공부 외에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손들이 과거에 계속 불합격하면 주위에서 그 집안을 더는 양반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과거 시험은 논술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에 대해 논하는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하려면 먼저 옛 성현의 말을 외워야 했어요. 김득신은 머리가 나쁘기도 했지만 특히 기억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를 배워도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기가 어려웠겠죠. 김득신은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집안의 장손이 머리가 나빠서 시험을 못 보게 생겼으니까요. 대책 마련을 위한 문중회의까지 열렸습니다. 고민 끝에 문중에서는 김득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김득신 대신 양자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김득신의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왔고 그분 이름이 김치였는데요. 자기가 책임지고 아들을 과거에 합격시킬 테니까 양자 입양은 조금만 미뤄달라고 문중 어른들에게 사정했습니다. 결국 김득신의 교육은 아버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김치는 그날부터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데 그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김득신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었죠. 김득신은 19살에 처음 글을 지었는데 그걸 본 김치는 하늘이 노래졌어요. 10년을 가르쳤는데도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지만 김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쓴다면 언젠가는 과거에 합격할 것이다. 이 아비는 네가 60세가 될 때까지 밀어줄 테니 계속해서 열심히 쓰도록 해라. 그러면서 아들을 독려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한 뒤 겨우 2년이 지나 김치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김득신을 앉혀놓고 이제 공부는 그만하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가 죽게 됐으니 더는 김득신에게 공부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힘든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득신은 아버지의 유언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학업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속과에 응시했지만 요즘 말로 광탈합니다. 과거는 매년 보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치르는 데다가 최종 합격자가 3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김득신은 3년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치고 떨어지면 또 3년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쳤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39살에 속과에 합격했어요. 그때 대학생이 된 셈이죠. 남은 건 대과였습니다. 단번에 붙으면 김득신이 아니겠죠. 이번에도 김득신은 시험을 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년이 지나 드디어 대과에 합격합니다. 그때 김득신의 나이가 59세였어요. 그야말로 인간 승리였습니다. 끝내 해낸 것입니다. 김득신은 머리가 그렇게 나빴지만 시는 잘 썼다고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효종은 김득신이 쓴 시를 볼 때마다 극찬했어요. 자연을 노래한 시를 읽다 보면 자기가 마치 그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80 가까이 산 김득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묘비에 새길 글을 직접 지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궁금했어요. 머리 나쁜 사람으로 워낙 유명했으니까 고생스럽게 살아온 삶에 대한 원망이나 회한 같은 것이 담겨 있지는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전혀 달랐습니다. 김득신의 글은 꼭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300년이 지난 뒤에 자신을 만나러 올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한 것처럼 묻고 있어요. 그 글을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조선의 노둔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너는 못해 라고 한계를 정한 적이 없다. 혹시 당신이 살다가 재주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처럼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해보아라. 내 시대에 나보다 시를 빨리 쓰는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시험에 빨리 합격한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글을 빨리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와 같이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시를 빨리 쓰는 사람, 시험에 빨리 합격한 사람, 글을 빨리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지 않은가. 그러니 이것저것 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에 매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건 내가 구하여 스스로 깨달은 바다. 김득신의 생애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 서로 비교하며 살잖아요. 남보다 재능이 없다고 실망하고 남보다 가진 게 없다고 적다고 좌절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의심하며 우왕좌왕하다가 나는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김득신은 자신의 길을 찾아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간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평생을 다 쏟아부어 얻은 깨달음을 후손에게 남긴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인생이 유난히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날이 있나요?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읽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득신의 자참 묘비명 일부를 옮겨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누적 수강생 700만 명 역사 커뮤니케이터 EBS 한국사 대표 강사인 최태성 강사의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의 한 챕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사라는 단어에 쓸모라는 단어가 맞는 뜻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역사의 꼭지들이 소개되어 있고 작가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회가 자꾸만 잃어가는 가치들에 대해서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